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뉴욕의 이제 처방전 얘기하고, 그 다음 편은 뉴욕의 이제 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의 이제 세탁소 팁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화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뉴욕의 영화관 저는 영화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관 가서 안 본 지가 꽤 됐고,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영화관은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학교 근처인가 집에 근처에 있는 데를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뉴욕 맨하탄이고, 그때는 이제 영화 보러 주로 친구랑 가기도 했는데, 이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진 않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사귈 단계에 있던 그런 사람이랑 같이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은 뉴욕에서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촬영이 되게 많아요. 촬영이 되게 많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웨딩 촬영, 커플 화보 촬영, 아니면 개인 프로필 촬영, 연예인분들 또 따로 와서 촬영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새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들 이제 결혼 많이 안 하시잖아요. 다들 결혼해서도 아이들 잘 안 낳으시고. 근데 가끔 이런 거 이제 볼 때마다, 사실 어릴 때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하고 싶은 제 일을 해야 되고 목표가 있고 하니까 결혼이 좀 늦춰지고 있네요. 왜 결혼 늦게 하신 분들 가끔 여쭤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결혼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못 찾았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들 괜히 핑계 대는 것보다는 진짜 30대가 일이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이제 20대 경험을 다 하고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사업도 벌리고 이런 나이인데, 그래서 일이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사실 결혼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 자체가 거의 집안과 집안이 같이 결혼하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사실 커플들 보거나 너무 예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되게 둘이 같이 다니는 모습 보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웨딩 사진, 이런 이제 부케라든지 신부 같은 이런 사진 보면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해요. 근데 일단 현실이라는 거니까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유학생들끼리 아니면 커플끼리 동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TV 같은 데서도 동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약간 그냥 토크쇼 같은 데서도 동거가 좋은 거냐, 동거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쁜 거냐, 좋은 거다, 이렇게 찬반론이 이렇게 서로 많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이제 저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룸메이트를 찾는데, 방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여자 룸메이트랑 남자 룸메이트랑 상관이 없이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여자의 경우건 남자의 경우.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남녀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방은 따로 쓰러져 욕실, 거실, 주방 이런 거 같이 쉐어를 하는 거라서 자주 마주치잖아요.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그래서 같이 아예 살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투베드 룸일 경우에는 둘이 이제 사귀잖아요. 같이 동거를 한 방에서 하고, 한 방을 룸메이트를 또 한 명을 구해요. 네, 한 명을 구해서, 그럼 셋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집세, 그러니까 렌털비냐, 뭐 관리비, 모든 돈 내는, 공통으로 쓰는 거에 돈 내는 걸 3등분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커플끼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베드 해놓고 방이 좀 크다는 게 전제하에 한 방을 한 커플이 쓰고 또 한 방을 한 커플이 쓰고 대신 넷이서 돈을 나누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룸메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메디슨 에베뉴에 이제 약간 비싼 데였어요. 비싼 고층 아파트에서 약간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 거기서 이제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3개월 잠깐 살다가, 그 전에 기숙사 왔었다. 기숙사 잠깐 한 달 머물다가 바로 글로 옮겨서 3개월 살고, 다시 한 학기 끝나고 룸메이트랑 또 1년 좀 넘게 살고, 다시 이제 스튜디오 찾아가갖고 원룸이죠. 거기서 이제 또 1년 넘게 또 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있으면 돈을 이렇게 나눠내는 게 좋아요. 반반 뭐든지. 근데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뭐 인터넷이 뭐 설치하러 온다 그러면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룸메이트들 부탁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또 설거지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점은 룸메이트가 이제 뭐 누구를 뭐 손님을 데리고 온다, 게스트를,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는 솔직히 옷 벗고 있지는 않아요. 남자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브리프 하나만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브리프 하나 입고 다 벗고 있죠. 왜냐면 더웠고 내 집이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내 집에서 제가 옷 차려입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룸메이트가 있으면 이제 고객이란다.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차려입고 있어야 되잖아. 나가지 않더라도 잠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뭐 잠깐 인사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해요. 미리 얘기도 해주기는 하는데, 그 장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혼자 사는 게 편한 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스튜디오 옮겨서 살 때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은행 가건 뭐 인터넷 관리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건 뭐라건 어차피 성인이고 내가 다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 대신 이제 제가 맘대로 뭐 저 새벽에 일어나서 뭐 디자인 작업할 때도 있고. 근데 룸메이트가 있으면 제가 늦게 오더라도 아무리 뭐 방을 각자 썼어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이제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근데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혼자 살 때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한국도 싱글족 되게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남녀분들 다. 그래서 뭐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신경 쓸 게 없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새벽에 내가 자다가 뭐 음악 듣고 디자인 작업하고, 뭐 다시 뭐 학교 에세이 쓰거나 그러다가 뭐 먹을 거 사고 갔다 와도 되고, 드라마 틀어놨다가 다시 뭐 디자인 작업 하다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뭐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뉴욕에 이제 뮤지컬인이나 그다음에 뭐 음대생, 그다음에 뭐 사진작가, 저같이 뭐 미대나 디자인 스쿨 다니는 친구들, 예술 디자인 계통 친구들이 유명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공통점은 대부분이 이제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룸메이트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거를 많이 추구해요. 혼자 그냥 원룸에서. 왜냐면 서로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뭐 학교 거에 이제 집중하기도 이제 바쁜데 괜히 서로 인간관계에 좀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집에 와도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나아요. 혼자가. 그리고 디자인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미대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공간이 안 넓으면은 뭐 작업 책상도 워낙 넓고 이게 좀 여유 공간이 많아야 돼요. 디자인하려면 재료도 다 정리해 놔야 되고, 뭐 사진 촬영할 있으면 조명에 카메라에 뭐 트라이팟 삼각대 뭐 세워놓고 촬영할 때도 있고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미술도 뭐 캔버스 같은 거 되게 큰 거에다 할 경우에는 뭐 그 보관도 해야 되고, 미술 재료도 좀 많아요. 뭐 마카부터 시작해서 수채화, 뭐 유화는 뭐 잘 쓰진 않지만, 그리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색연필, 그다음에 뭐 디자인 펜슬도 종류별로 하면 뭐 50개도 넘고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미대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들 뭐 공감할 거예요. 미대나 디자이너분들은. 특히 소식은 뭐 무용과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은, 무용과 사람들도 뭐 항상 백이 따로 있잖아요. 왜냐면은 무용복 갈아입고 뭐 발레하는 친구는 그 토슈즈 신어야 되고, 뭐 공연할 때는 또 옷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술대학교나 미대나 디자인스쿨 이쪽은 항상 뭐 다른 경영경학처럼 뭐 백 하나에 랩탑,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거 기본에 플러스 최소 한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너무 바쁠 때는 택시 탈 때도 있고, 왜냐면 작품까지 있을 때는 택시를 타야 돼요.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이제 바쁘죠. 복잡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더워 죽겠고 제가 탔는데 막 사람 꽉 차 있고 하면은 들고 내릴 때 되게 미안해요, 사람들한테. 어서오세요.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셨고요. 네, 파슨스는 그냥 간단히 저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돈 잡아먹는 학교예요. 유명세로 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돈 잡아먹는 학교.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학부 학생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파슨스 학교 치시면은 구글에다가 이미지 보시면은 원래 저희 본 학교 행정 건물이 5번가에 있어요. 5번가에 있는데 그 건물을 돈을 들여갖고, 흔히 이걸 했죠, 얘네들가. 이걸 해갖고, 이거 하트는 지랄 쓴 거예요. 돈지랄 해갖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완전 장난 아니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호텔 지어놓은 줄 알았어요. 부티크 호텔. 그래서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나 뭐 휴학생들이나 뭐 신입생분들 다 같이 하는 말이, 진짜 얘네 우리 돈 갖고 저거 지었구나. 그래서 참 사립학교의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비싼데, 그래도 뭐 건물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시설도 좋아진다는 거니까. 저 때도 패션관 건물인가 어디 하나를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구글 쳐보시면은 신축 건물들이 있어요. 되게 예쁘게 지었어요. 그래서 파슨스, 그러니까 뉴욕 맨해튼 하면은 저희 라이벌 학교가 있어요. FIT라고. 거기는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 소속의 특수 학교예요. 과가 되게 많고 거기도 패션이 되게 유명해요. 저희 학교랑 라이벌 학교고, 그리고 거기 나오신 디자이너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 웃긴 게, 맨하탄 말고 브루클린 브릿지 이어져서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면은 브루클린 안에 프렛이라는 또 학교가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파슨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플 유학시험은 토플이거든요. 토플 시험만 점수만 넘겨서 간 친구들 있어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시험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 시작하면 난리나, 강의 시작하면 이제 못 따라가고 난리 나고요. 점수는 좀 덜 나오고, 아니면 그냥 합격할 정도만 맞추고 실제로 영어를 잘 준비해 가거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 가서 문제없이 잘 따라가요. 전 추천드리는 게, 저는 한국에서 이제 2년 반 준비하고 이제
시험 점수도 넘고 갔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더 이제 가서 실력이 빨리 늘고, 근데 이제 시험 점수만 딱 넘어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냥 시험만, 말 그대로 시험만 잘 봐갖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힘들죠. 이제 고통이 많아요. 그런 사람. 왜? 일단 수업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 보니까 왔긴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게 좋아요. 점수는 그냥 지금은 토플이 바뀌었어요. 시험이. 저 때도 방식이 CBT 방식이라고 했는데 저 때가 CBT 진짜 마지막이었어. IBT로 바뀌면서 스피킹이 추가가 되면서 CBT 때 점수 따려고 그때 그 시험 보는데 등록하는 데 있잖아. 줄을 몇 킬로를 썼었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토플 바뀐다고 유학 관련 애들 이제 스피킹 한국 애들 못하잖아요. 문법자라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줄을 엄청 서갖고 CBT 마지막 시험으로 점수 끝내려고. 근데 제가 그 당시가 제가 CBT가 마지막 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다행히 이제 갔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진짜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게 차이가 커요. 가면은 왜 교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유학생들 좀 무시해요.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동양인, 에이시안이고 한국인이지 사고나 그런 마인드는 완전 미국인이에요. 예, 겉모습만, 껍데기만은 에이시안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거나 괜히 영어 안 쓰고 자꾸 한국말 쓰려는 친구들 있어요. 한국 사람 같아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저거 하나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남자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물 이하 취급받아요. 정말. 영어는 잘해야 돼요. 가서. 특히 중국, 왜냐면 중국 애들이나 그 동남아 국가 애들이 이민자가 많은데, 영어 못하는 애들이 그 밑에 3D 업종에서 일하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간단한 영어도 잘 못 알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무시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뭐 인턴 회사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왜 해외 그 취업을 못하냐면 경제적인 뭐 이유도 있죠. 뭐 경제 불황이면은 뭐 인원 감축하니까 유학생들 잘 안 뽑잖아요. 근데 저런 이유도 있어요. 유학생이 졸업을 하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나는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해요. 너 미국에서 살 거냐, 영주권 필요하냐, 시민권 이렇게 할 거냐 나중에. 그러면 영주권을 하겠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지원을 뭐 해줘야 돼요. 서류적으로 뭐로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민도 아니고, 자국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일하는데 지장 없지만 걔네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영주권을 받게 해줘야 되니까. 물론 정말 유능한 인재가 하면은 걔네가 뭐 문제없이 데려가겠죠.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외국인을 웬만해서는 잘 안 쓰려고 해요. 이왕이면 저희도 그런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회사 뽑을 때 영어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인 뽑는 게 낫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외국 애들은 잘못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려면은 회사가 대기업이면 좋아요. 영주권도 순서가 있거든요. 대기업일수록 그 빨리 안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미창이야? 미창은 컬러가 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기엔 이쁘죠. 보기에는 정말 예쁜데, 구두 패션 아이템의 특성상 몸무게를 다 지탱하고 바닥에 끌리면서 쓸리면서 다니잖아요. 결국엔 더러워져요. 아무리 새거나 명품 구두라도. 그래서 저도 바닥에 화이트를 쓸 때는 차라리 저런 구두 있죠. 데일리 슈즈로 맨날 신는 거 말고, 뭐 어디 파티를 특별히 간다거나 행사를 간다거나 뭐 특별한 모임에 간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화이트는 이제 따로 다른 슈즈를 신고 거기까지 장소에 가서 거기 실내에서만 갈아 신는 거죠. 왜냐면 실내는 뭐 호텔 같은 경우에 카페트 깔려 있고 대리석이고 하니까 나중에 거기서만 깔끔하게 신고 다시 집에 갈아 신고 집에 와서 미창만 그 소재에 따라 틀리긴 한데, 미창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같은 거 있죠. 휘발유로 이렇게 닦아내고 관리하면은 오래 신거든요.